반갑습니다. 연월TV의 마스터 세이지입니다. 오늘은 남자분들이 절대 질려하지 않는 여성분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제가 알려드리고자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단순히 커플이라는 게 오래 만나다 보면은 금방 질리는 거 아니냐, 권태기가 오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텐데, 권태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뜨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권태기가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오래 만났다고 해서 권태기가 올 만큼 인간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정말 만난 기간이 2년, 3년, 4년 넘어갔다고 해서 권태기가 온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장기간 교제한 커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장기간 교제한 커플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죠? 지금 3년째 연애를 하고 있지만 3년째 연애를 하면서 내가 여자친구를 3년 만났다고 해서 질린다, 마음이 떠버렸다 라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되려 연애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이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되는 것이냐, 이것이 이번 영상의 포인트인데 정말 간단해요. 남자분들이 그 여자한테 질릴 만한 행동을 여러분이 하지 않음으로써 질리지 않을 만한 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남자분들이 여자를 볼 때 와, 정말 얘가 나를 질리게 한다 라는 행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제가 하나하나 묘사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남자들의 기준에서 이러한 행동이 여자가 정말 질린다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말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서운함만 표현하는 겁니다. 서운함만.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상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당연히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오빠한테 이러한 점이 서운하다라고 말을 할 줄 아는 게 당연한 여자친구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서운함만 표현하고 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가령 정말 질리는 경우가 데이트를 하면서 오늘 데이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데이트 코스가 내가 정말 싫어할 만한 데이트 코스를 한 거지. 여기서 내가 이것이 불만이다 라고 표현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런 데이트 말고 우리가 저러한 데이트를 해보자, 나는 오늘 이러한 데이트를 하면서 이러한 점이 불만이었다 라고 말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유형이 무엇이냐면은, 오빠 나 오늘 데이트 별로였어. 남자친구가 그러면 어떤 게 별로였는데? 라고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그냥 별로였어. 꼭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 알아? 오빠가 생각을 해봐. 어떤 게 별로였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이렇게 서운함만 표현을 하고 어떤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대책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서운함의 표현은 정말 사람의 진절머리를 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연애할 때 이러한 표현 방식을 추구하지 않나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운함을 표현하되 그것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대처 방안을 알려주면서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상대가 들었을 때 얘랑은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엇이 서운한지,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서운하다, 그냥 불만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이 사람은 얘랑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연애에 매우 진절머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질리는 연애가 내 주관적인 시선으로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판가름하시는 분들이 정말 질리는 연애 중 하나예요. 저한테 왔던 내담자분이 이러한 고민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강사님, 제가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랑 이러한 점이 맞지 않아요. 제가 여쭤봤죠. 회원님, 어떠한 점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서운한 게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풀어야 되지만 항상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회피를 해요. 그리고 제 감정이 완전히 사그라들었을 때 그것을 대화로서 풀려고 하니까 제가 깝깝해요. 저는 감정선이 이빠이 올라왔을 때 그 자리에서 풀어줘야지만 앙금이 쌓이지 않지만, 감정이 사그라든 다음에 그것을 풀면은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버리거든요. 저는 남자친구의 이러한 점이 싫고 남자친구의 이러한 잘못된 점을 제가 고쳐주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그 남자분이 잘못했다라고 여러분이 보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틀리고요. 어떠한 감정적인 트러블에 마주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태도 또한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분처럼 정말 내가 감정이 이빠이 올라왔을 때 그 자리에서 풀어야지만 마음이 후련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일단 감정선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다음에 내가 그것을 푸는 것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근데
금방 질리는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내 주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상대가 그것과 맞지 않을 때 잘못되었다, 너 잘못된 거야, 이거 고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그런 말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 가치관이나 내 표현 방식도 있는 건데 얘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든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분 또한 어디에 가서 여자친구의 이러한 잘못된 점을 고쳐주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일방적인, 내 주관적인 시선으로만 상대의 잘못을 판가름하는 태도를 버리길 바랄게요. 그리고 정말 남자분들이 질리는 연애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감정 기복이 심한 게 왜 안 좋은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남자분들이 데이트하고 나서 집에 왔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아, 벌써 오늘 내가 이 사람과의 데이트가 끝나버렸구나, 또 보고 싶다 라는 데이트도 있지만, 와, 오늘 진짜 내가 잘 견디었다, 정말 내가 고생을 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 연애 또한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 견디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연애가 보통은 상대가 감정 기복이 매우 심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이미 적응된 환경에서 안락함의 감정을 느낍니다. 내가 집에서 편한 이유가 뭐예요? 집이란 환경이 나한테 적응되어 있고 나한테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락하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이 매번 집을 옮기면은 어떠한 감정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월요일은 인천, 화요일은 서울, 막 수요일은 수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면은 여러분은 집에서 안락함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왜? 매번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어떤 날엔 되게 즐거워, 어떤 날엔 되게 우울해, 어떤 날엔 되게 화가 나 있어, 어떤 날엔 되게 격양되어 있어. 이러면은 남자가 어떠한 감정선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연애를 하면은 항상 같은 면모를 보여줄 수 없죠. 우리가 항상 즐겁지만 때로는 격양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뭐가 있죠? 때로는 격양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맞아요. 보통 우리가 보여주는 감정선이 있고 때로는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은 매번 감정선의 변화를 보여주니까 이 사람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내가 적응되고 내가 편안하다라는 장소에서 안락함의 감정을 느낀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감정 또한 내가 어느 정도 이 사람과 적응이 된 감정선에서 안락함의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내가 즐겁게 대화하면서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랑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하면서 안락함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데 매번 새로운 감정선으로 내가 이 사람을 대하기가 매우 피곤한 일이거든요. 이것 또한 정말 질리는 연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절대 배제할 수가 없는 외적인 조건이에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은 상대가 어느 정도 편해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연애 초반처럼 완전히 꾸미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게 어렵다는 거 저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연애 중반 후반에 접어들수록 너무 연애 초반이랑 외모의 괴리감이 심해지지 않았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연애 초반에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바디라인을 보여줬지만 연애를 하면서 내가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살이 찐다거나 내 바디라인이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연애 초반에 이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신경 쓰고 있다가 연애 후반에 갈수록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잘 안 만지고 이러한 연애 스타일을 내가 고수를 하지 않나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편하다, 이거는 정말 연애를 하면서 지향을 해야 되는 방향은 맞는데 편한 것이 이 사람한테 자기 관리 안 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연애를 하면서 정말 질리는 스타일의 4가지 유형은 어떤 것이 있나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지향하시더라도 질리는 연애 스타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연을 네이버 본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연애 상담을 도와드리고 15만 원 상당의 연애 교환을 드리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안녕.